안녕하세요. 모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13일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주식이 하락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사를 번역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모틀리 풀에서 나온 테슬라 주식을 현재 사야 하는가? 테슬라 강세론, 약세론 누가 맞는가? 그리고 FX 스트리트에서 나온 테슬라 주가와 예상. 왜 테슬라 주가가 843달러 선을 깰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슬라 주가를 매수해야 할 때인가? 강세장과 약세장 누가 맞는가? 전기 자동차를 주류로 만들고 판매해서 이익을 내고 그 과정에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테슬라는 반대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지난 3년 동안 1400% 정도 올랐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테슬라 주식이 여전히 매수할 때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번에도 투자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테슬라 주식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의 성장. 앞서서 전기차 성장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지난 몇 년간 전기차의 성장을 통해 교통수단의 미래는 전기차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2021년에 2배 이상 증가한 660만 대입니다. 이는 올해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9%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만 340만 대로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약 23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되었고 미국에서는 50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습니다. 여기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카와 전기 자동차의 중간 단계로 전기 모터와 석유 엔진을 함께 사용해 달리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테슬라는 2021년에 93만 6천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에서 35만 2천 대, 중국에서 32만 1천 대, 유럽에서 17만 대가 팔리는 등 전기차 3대 시장을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시장의 판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은 테슬라 수익을 다양화할 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폭스바겐은 테슬라에 이어 2021년에 76만 3천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습니다. 현재 전기차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기차 회사들이 생산을 늘릴 때까지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테슬라의 좋은 징조입니다. 텍사스와 베를린에 있는 테슬라의 공장들은 장비 테스트 단계에 있으며 회사는 두 공장 모두에서 곧 차량 납품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히 테슬라는 마진율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4분기 영업이익률이 14.7%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요. 주요 자동차 회사별 마진을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가 14.94, 그 다음에 토요타가 9.94, 그리고 세 번째로 포드가 7.51입니다. 폭스바겐은 4.56이고 GM은 4.53입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도 업계 최고 마진을 달성했습니다. 테슬라의 주식은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의 선도적인 위치는 테슬라 주식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에 반영됩니다. 테슬라 주식은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 훨씬 높은 주가 수익 비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가 수익 비율은 시가총액을 순수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죠. 자, 밑에 차트에서 주 회사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29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포드가 25.66이네요. 게다가 테슬라는 상위 기술주들과 비교해도 상당한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차트를 보시면 테슬라가 68.89 그리고 바로 밑으로 넷플릭스가 28.18 퍼에서 ESP를 나눈 주가 수익 성장 비율, 즉 PEG는 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사항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낮은 PEG 비율이 주식에 더 좋으며 1 미만이면 주식이 과대평가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테슬라의 PEG 비율이 낮아진 것은 높은 실적 성장을 반영합니다. 피터 린치는 PEG가 0.5 이하이면 저평가, 1.5 이상이면 고평가로 알려졌는데요. 이 말은 PER이 높아도 ESP 증가율이 높으면 상승 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테슬라는 엄청난 경쟁에 직면해 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경쟁사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를 판매하기 시작할 때 다른 제조사는 그렇게 진지하게 판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전기차 회사들과 함께 테슬라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30년까지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 제품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포드는 2030년까지 매출의 40에서 50%를 전기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드와 리비안과 같은 새로운 전기차 회사들이 전기차 파이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외에도 중국의 테슬라가 BYD, 니오, 샤오펑 등의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개척자의 주식을 매입해야 합니까? 테슬라 주식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 비해 높은 수익 성장과 높은 마진 덕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높은 성장과 마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들이 따라잡을 때까지 테슬라는 적어도 향후 몇 년 동안은 높은 성장률과 마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은 이미 주식의 가치평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테슬라는 높은 마진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가치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또는 운전자의 위험을 프로필 기반으로 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수익성 향상 소스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주식의 상승 가능성을 많이 나타내지 않은 현재의 상품들로 전기차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계속 전기차 분야의 교란자가 되어 주주들을 위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물론 테슬라도 성공할 수 있지만 만약 여러분이 위험을 싫어한다면 지금 당장 매수하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사가 끝났는데요. 이 기사를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저는 딱 한 문장으로 테슬라가 정체되어 있다면 위험하다. 얼마간은 이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정체되어 있다면 지금 뒤에서 경쟁자들이 따라오니까 위험해질 수 있고 이런 정체된 상태로 있다면 주식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장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기사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테슬라는 일단 퍼스트 무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 하면은 코카콜라를 떠올리는데 다른 펩시 등등등의 브랜드는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하지만 퍼스트 무버의 약점은 또 뭡니까? 똑같은 사업 모델로 복사를 해서 추월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일단은 퍼스트 무브 이점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고 확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테슬라봇 2022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22년까지 과연 이게 나올 것이냐 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테슬라 봇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키는 172, 몸무게는 57kg, 최고 운행 속도는 8km/h, 그 다음에 운반 무게는 20kg까지 들 수 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이 로봇이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노동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시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2022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 또 판도는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까지의 전기 자동차를 뛰어넘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고 또한 일론 머스크의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스타링크, 인공지능, 오픈 AI, 스페이스X, 솔라시티, 보링 컴퍼니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마지막 목표인 화성에 인류를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기사에서 정체되어 있으면 주식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약간 이런 의문, 퀘스천 마크가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차트를 보는 겁니다. 지금 하락 추세대에 있는데 테슬라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을 이제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주가와 예상, 왜 테슬라 주식이 843달러를 깰 것 같은가? 이 기사는 11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작성되었네요. 자, 요점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CPI 수치가 나온 다음에 목요일에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고성장 주식은 이런 매파적 환경에 적합한 섹터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이런 거시적 배경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미국 CPI 보고서 이후 테슬라 주식은 3%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예상보다 높았고 인플레이션이 경제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준 선물 가격은 3월에 있을 다음 연준 회의에서 거의 80%의 확률로 50bps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즉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금요일 프리마켓에서는 일드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식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빅스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식 뉴스.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해서 사태가 급박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거시경제에 초점을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테슬라가 베이징에 새로운 디자인 센터를 추가하려고 한다는 보도도 듣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많은 대기업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분명히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있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입니다. 2021년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시 경제적 배경이 주가에 대한 주요 동력이 되는데요. 목요일의 CPI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지만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평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 기사가 써지는 이날 아침 소폭 하락했지만 2%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2019년 여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 수익률 곡선은 평탄화되고 있으며 현재 43 bps에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40년간의 미국 시장 침체를 예측하는데 100% 정확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수익률에 민감한 기술주 및 성장주의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테슬라의 주가 예측. 테슬라 주가가 이러한 강력한 거시경제 흐름에서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매물대에서 945달러의 저항은 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을 위해 지적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밑에 있는 차트를 띄워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사에서 945달러의 매물대, 이 저항선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지선입니다. 지지선. 945달러의 지지선이 깨지고 이제 그것이 현재는 금요일에는 깨졌습니다. 860달러로 간 거죠. 지금 4.93%가 지난 금요일에 하락하고, 자, 이제 이게 지지선이 깨졌으니까 이 945달러는 이제 다시 저항선으로 바뀐 거예요. 뭐 어쨌던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945달러의 지지선은 깨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이 기사는 지난주 금요일 1시 정도로 이렇게 작성됐으니까 그때의 시각으로 보면은,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그때 당시에 945달러에서 886달러 범위에 있었으며 언젠가는 하나의 선이 깨질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FX 스트리트 추측인 886달러라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은 그 다음으로 823달러입니다. 자, 이 초록색 선이 823달러라는 거죠. 가장 최근의 최저치인 792달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1월에 시작된 하락세가 연속된다면 이 최저치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락하는 게 792달러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볼륨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보십시오. RSI는 50 밑으로 약하고 50 미만으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삼성증권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는 50 밑으로 있는데 41.99 RSI 값이 41.99입니다. 통상적으로 RSI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도 매수 포인트고 지금 매도 포인트는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부분이 매도 포인트인데 지금 41.99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현재는 매도 포인트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셔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기자가 말한 최저치인 792달러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뭐 한 800 정도에서 줍줍을 예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전략으로는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상승세가 이제 완연하게 보인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말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올해 뭐 가을이나 그때 다시 상향할 것으로 보인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액을 전부 테슬라에 이제 넣었다, 그래서 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슬라의 내재 가치를 보고 이 테슬라는 꼭 오를 기업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버티기, 아니면 주가창 보지 않고 올해 가을에 다시 뭐 열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이득이 있으신, 수익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현재 팔고 샀다가 절세를 미리 해놓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기사를 2개 번역해 봤는데요. 과연 지금 사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현재는 약세장이 확실하고, 매수는 최대한 관망을 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뭐 소량 담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모든 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